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맹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찾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는 러시아의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 및 파트너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support any partner or allied country that would support Ukraine in whatever security assistance it needs. 155mm rounds are certainly something that we know Ukraine needs on the battlefield.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말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무기 대부분이 불량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무기 성능에 대한 직접적 평가 대신 러시아의 고립을 지적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Russia has further isolated itself on the world stage and going to these allies going to these partner countries that Russia seeks relationships with is certainly stands in stark opposition to what the United States has convened, which is the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which has almost 50 countries and allied nations part of that helping support Ukraine.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Secretary will then travel to Seoul to participate in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summit will demonstrate how democracies continue to deliver for their citizens and organize to address the world's most pressing challenges. 밀러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태열 외교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영내와 글로벌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줄곧 미국에서 개최됐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지난해 북중 국경 개방으로 인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 등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한편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유엔에서 영향력을 활용할 것 등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노동 동원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기 위해서도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의 스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영김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모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자체 핵우산 보유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로시아 원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에 핵 관련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 우크라이나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에 맞선 미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중국의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지휘 통제 구조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 청문회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중국과의 거래는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중국이 입지가 약화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의 이러한 강압적 행태에 대응한 바이든 정부의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대중국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aligned piece, which I think has been unprecedentedly successful, all the alignmen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in the Indo-Pacific and especially in the Pacific Islands, and then the actions we've taken to compete against China, including protecting the sources of our economic strength at home, but in many other domains as well.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전략 보고서는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the department is currently looking at the evolution of ou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not just as it relates to current structures, but potential reforms of that. 레트너 차관보는 태평양 제도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를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도 태평양 제도에서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의 협력을 소개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동참하는 태평양 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 인 블루 퍼시픽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응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지난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동맹 파트너와의 영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중국과는 건설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4일 북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직면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발간한 2023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억제해야 할 핵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어 나토는 이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역 동맹이며 전 세계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유럽연합과의 협력뿐 아니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지난해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광범위한 공통의 안보 과제를 논의한 것을 협력의 사례로 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토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 당국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의 변호인 측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보내고 1월 3일 북한의 공식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북한이 X 계정을 통해 최초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만큼
법원 서기관실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들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만약 법원 서기관실이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배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